반갑습니다. 자, 잘 지내셨습니까? 네. 별일 없으시죠?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어디서 거짓말? 공부는 안 하셨잖아요. 자, 하여튼 건강하면 됩니다. 공부는 나중에 하면 되니까 몸만 건강하면 돼요. 자, 저번 시간에 우리 이제 여러 가지 내용 좀 했는데 용어 정의만 한번 복습해 볼게요. 우리 용어의 정의 몇 조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용어가 그렇죠. 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조에 용어의 정의가 있다. 몇 개의 용어가 있습니까? 6개의 용어가 있습니다. 6개. 첫 번째 용어가 뭐예요? 네, 중개입니다. 자, 중개라 함은 법 제3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누가 나옵니까? 거래 당사자가 나오죠.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어떻게 하는 거? 알선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개는 알선인 거죠. 알선, 주선, 흥정, 교섭, 조정 이런 거 있죠. 예. 자, 그러면 뭐에 대해서 알선했을 때 이 법상 중개를 한 겁니까? 그렇죠. 제가 공부를 많이 했네요. 그죠? 예. 대단합니다. 자, 법 제3조 규정이 되어 있는 중개대상물 5가지 토건입간공에 대해서 알선했을 때 이 법상 중개를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러면 거래 당사자라고 하면은 이제 크게 두 사람이 있죠. 권리 이전 의뢰인, 권리 취득 의뢰인. 자, 그 다음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이거를 네 글자로 뭘 한다고? 안 들은 걸로 할게요. 안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자,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민법에서 법률행위죠. 법률행위. 두 글자로는 계약이 된다 이 말이지. 계약.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정도만 따라두고 공인중개사로 가볼게요.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해서 뭐 한 자, 자격을 취득한 자죠. 이 법은 무슨 법이에요? 공인중개사법. 이 법이 아니면 저 법이다. 저 법의 대표적인 법은 외국법이다. 해야 되는 거죠. 외국법. 시험 문제 외국법이라고 나왔어요. 자격 취득한 걸로 딱 끝나야 됩니다. 그래야 공인중개사가 되는 거다. 자, 중개업.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두 번째 일정한 보수를 받죠. 세 번째 중개를 네 번째 업으로 행하는 것. 줄이면 의뢰 보수 중개업 이렇게 생각이 나야 돼. 자, 이때 다른 사람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누가 의뢰하러 옵니까? 소유자가 오죠. 네, 맞아요. 소유자가 옵니다. 그리고 또 대리인이 오죠. 또 수임인이 와요. 알아두셔야 돼요. 소유자, 대리인, 수임인 같은 사람이에요. 쌍방 의뢰뿐만 아니라 일방 의뢰도 포함된다라는 거. 그래서 팔아주세요 알겠습니다. 뭐 사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거죠. 그게 뭐냐면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중개의뢰에 관한 합의예요. 이게 뭐예요? 네 글자로? 네, 이게 중개계약입니다. 중개계약. 되겠죠? 중개계약은 그러면 사실행위입니까? 법률행위입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안 하는 게 확실해. 공부를 안 하는 게 확실해요. 중개계약은 법률행위예요. 계약이라며.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 사실행위는 뭐냐 하니까 법률행위가 용이하게 성립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주선하는 그게 사실행위인데 그게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가 사실행위예요. 자, 그 다음에 중개. 일정한 보수네. 일정한 보수를 반드시 현실적으로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돼요. 받아야만 중개업을 한 것이죠. 받기로 약속만 했다, 요구만 한 것은 중개업을 한 것이 아니라는 판례고요. 중개에 관한 판례가 두 가지가 있지.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중개업 한 거죠.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중개업 한 거예요. 자, 업이 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까? 첫 번째, 계속 반복이 돼야 돼요. 두 번째, 불특정 다수인 상대가 돼야 되겠지. 세 번째가 영리 목적이 돼야 돼요. 자, 업에 관한 판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우연한 기회에 단 한 번 보수를 받고 중개해줬다. 중개업 한 겁니까? 아니죠. 계속 반복성이 없으니까 간판을 내건 상태에서 단 한 번은 그건 중개업 한 거예요. 중개업 한 거예요. 계속 하겠다는 그 의지가 있죠. 간판에. 자, 이제 개업공인중개사라 하면 누굽니까? 이 법에 의해서
개설 등록을 한 자예요. 개설 등록을 한 자로 끝나야 돼. 개설 등록을 하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고 있는 자라고 하면 틀렸습니다. 업으로 안 하고 일을 안 하고 있어도 등록증이 살아있다면 다 개업이에요. 휴업 중인 사람, 업무 정지 중인 사람 다 포함시켜 줘야 되니까. 종배를 한번 보시면 자연인으로서 자격을 취득해가지고 등록을 했다. 누굽니까? 네, 맞아요. 공인중개사인 기업이다.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자연인인데 자격증 없는데, 그죠?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는? 그게 부칙이에요. 그게 부칙상의 기업이죠? 부칙상의 기업이다. 부칙이다.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등록했다면 법인인 기업이다. 그래, 종별을 일단 기억하셔야 돼요. 자, 소속 공인중개사가 누굽니까?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죠?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네, 법인의 임원사원 중에서 공인중개사인자 포함 이렇게 해야 돼. 그냥 임원사원 다 아닙니다. 다 아니야. 다 소속이 아니고, 자, 법인의 임원사원 중에서 공인중개사인자. 자격증이 있는 임원사원도 소속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자격증이 있으니까 뭐 하겠어? 중개 업무 수행하거나 업무를 보조하겠죠. 마지막에 중개 보조는 누굽니까?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에 소속되어 있죠. 무슨 일을 합니까? 현장 안내 이런 거 해요. 현장 안내, 일반 서무. 이게 무슨 업무죠? 단순 업무예요.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자, 그렇게 해서 이 6가지의 용어는 완벽하게 콕 찌르면 바로 나와야 돼요. 자다가 막 콕 찌르면 바로 나와야 돼요. 왜 찌르면 하지 말고. 아시겠죠? 자, 오늘은 41페이지입니까? 아니네. 몇 페이지죠? 48페이지? 어, 52페이지네. 그냥 얘기해 본 거예요. 그냥 페이지는 그냥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냥 아무 때나 얘기한 거예요. 자, 몇 페이지? 52페이지 제2장 공인중개사 시험제도 및 교육제도. 자, 이거 한번 볼겠는데 일단 시험제도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를 해볼게요. 한 11가지 주제가 되는데 한 10가지 정도만 적어볼게요. 칠판에다가. 자, 공인중개사 시험제도. 시험제도 공인중개사 제도에 관한 내용. 여기 이제 보통 이제 4조부터 해가지고 8조까지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공인중개사 누군지 아시죠? 예, 공인중개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 방법이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 시험 쳐야 됩니까? 시험 쳐야 돼요. 자격증을 시험 쳐야 돼.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된다 이 말이지. 시험에 합격하는 수밖에 없다. 공인중개사가 되는 방법은 우리나라에서 시험을 쳐가지고 합격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실무 경력이 뭐 10년 되면 합격시켜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자,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면접을 보고 합격시켜준다. 그런 제도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 뭐야? 불합격 자신 없어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면접을 보고 합격시켜준다. 여러분 다 뭐예요? 합격이에요. 자신 있게. 단 마스크를 끼고 가세요. 마스크를 만약에 감독관이 시험 면접관이 마스크를 벗어보세요. 그러면 절대 벗지 말고 불합격할 수도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합격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방법이 없으니까 무조건 공부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무조건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 시험을 시행하는 기간. 누가 시험을 시행하는가 이 말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시험 시행자라고 볼 수 있겠지. 예. 자, 원칙과 예외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우리 시험은 누가 치는 게 원칙이냐 하니까 시도지사예요. 특별시, 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도지사. 그러니까 시도마다 시험 문제가 다를 수 있습니까?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서울하고 부산, 서울시에는 서울시장이 내고요. 부산은 부산시장이 내요. 원칙적으로 시험 친다면 이렇게 원칙적으로 시험 시도지사 치잖아요. 그렇죠? 자, 시험도 다를 수 있죠. 네. 전국적인 시험 수준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 문제 출제하거나 시험 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외적으로. 자, 그때는
정책심의위원회라는 곳이 있어요. 심의기관으로서 정책심의위원회 미리 의결을 거치라고 했습니다. 사전 의결. 국장이 시험을 시행할 것인지 여부. 정책심의위원회 소관 업무라고 볼 수 있겠지? 알아두셔야 돼요. 소관사항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시도지사하고 국장하고 요 두 사람 있죠? 요 합쳐가지고 뭐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 두 사람을 합쳐가지고 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의 장이다 이래 불러요. 두 사람 합쳐가지고. 그러니까는 주어가 시험 시행 기관 장이 나오면 이 두 사람이 들어있구나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되겠죠? 자, 시험은 당연히 어떻게 나오겠어? 시험은요. 원칙하고 예외가 서로 바꿔서 나오겠지. 그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넘어갈게요. 두 번째. 우리 시험의 응시 자격입니까? 결론적으로 응시 자격에 제한이 있다 없다.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칠 수 있다 이 말이 일단은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이가 어린 사람들 미성년자 시험 칠 수 있어요. 미성년자. 그리고 결격 사유자 시험 칠 수 있습니까? 예. 미성년자도 결격 사유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파산자, 수용자 이런 사람들 다 시험 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가능합니까? 네, 외국인 가능하다. 외국인 한국말 알아야 됩니까? 몰라도 됩니다. 몰라 시험 칠 수 있어요. 되겠죠? 네. 미성년자 옛날에 이제 우리 둘째가 좀 어릴 때 5살, 6살 때 OMR 카드를 주고 마킹 해온다 하니까 굉장히 꼼꼼하게 잘해왔어요. 미성년자 시험 칠 수 있고 합격할 수도 있어. 그죠? OMR 카드만 작성 잘하면 되잖아. 그죠? 시험지가 뭐가 문제예요? OMR 카드가 중요하지. 그죠? 네, 합격할 수 있다. 자, 근데 시험을 못 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응시 제한자라고. 첫 번째가 누구냐 하니까 부정행위자. 자, 우리 시험을 칠 때 부정행위 할 수 있겠습니까? 부정행위, 뭐 컨닝 같은 거 할 수 있겠습니까? 옆에 사람까지 볼 수 있겠습니까? 보기는 힘들어요. 보기는 감독관도 있고 볼 시간도 없고 보기는 힘들다. 근데 부정행위 할 수 있는 방법도 한 가지 있어. 한 가지. 뭐냐면 쌍둥이에요. 쌍둥이. 쌍둥이가 가서 시험 치면 할 수 있어요. 가능해. 내가 봤을 때 일란성 쌍둥이 있잖아. 얼굴 똑같잖아. 주민등록증은 내 거 주고 그거 가서 치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럼 얼굴 똑같기 때문에 몰라요. 오늘 충분히 가능해. 집에 쌍둥이 있어요? 쌍둥이 없죠? 안타깝네. 없어요. 무조건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겠다. 쌍둥이 찬수도 안 되고 지금. 자,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부정행위를 했다 치자. 그러면 이렇게 돼요. 그 시험은 무효가 돼요. 성적이 좋고 뭐 잘 나왔다 하더라도 합격 점수 나왔다 하더라도 무효가 된다. 그리고 무효의 그 처분일로부터 몇 년간 5년 동안 시험을 못 친다.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라고 돼 있어요. 시험 못 친다고. 그리고 다른 데 가서 또 시험 못 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장에게 어떻게 한다? 지체 없이 통보하라고 돼 있어요. 그죠? 울산에서 적발됐다. 부산 가서 시험 못 치게 부산시한테 통보한다고. 이 사람은 부정행위자다. 이러면서. 자, 여기서 보시면 5년 동안 일단 기억하셔야 돼. 이걸 3년으로 나올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이 처분일을 바꿔서 나와요. 처분일을 뭘로 바꿔서 나오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험일. 대표적으로 시험일이 나오겠지. 시험일. 아닙니다. 시험일은 틀린 지문이겠죠. 또. 어떤 학원에 적발된 날. 발각된 날. 아주 무서워라. 또 고급 지문이 있어요. 고급 지문이 시험일의 다음 날. 시험일 다음 날부터 5년 아니에요. 바로 처분일 다음 날부터가 아니고 처분일부터입니다. 처분일 다음 날. 처분일 다음 날부터 아니다 이 말이지. 처분일로부터 5년. 이런 부분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5년 하지 말고 처분일로부터 5년. 항상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 부정행위 한 사람은 5년 동안 시험 못 치는 거 맞죠? 근데 이 부정행위 한 사람은 5년 동안 중개업에 종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종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네? 자, 그 이유는 자, 자격증이 없으니까 중개 보존으로 활동할 수 있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정확한 이유가 아니고 결격 사유가 아니라서 그래요. 이 부정행위자는 우리 법에 규정하고 있는 결격 사유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중개를 종사할 수 있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부정행위자는 5년 동안 어떻게 하면 되겠어? 공부를 하면서, 그죠? 일을 하면서 공부하면 된다 이 말이지. 5년 동안.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사람이 누구냐면 자격이 취소가 돼요. 자격이 취소가 되고 몇 년 동안? 3년 동안 결격 사유가 3년 동안 시험 못 친다 이 말이지. 3년 경과되지 않은 사람. 3년 미경과. 자격 취소는 5년이 아니고 몇 년이에요? 3년이라는 거지. 3년 동안 시험 못 친다. 3년 동안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이 뜻이에요. 그럼 자격이 취소가 된 사람은 3년 동안 중개업에 종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종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부정행위자는 종사할 수 있는데 자격 취소가 된 사람은 종사할 수가 없다. 그 이유가 뭐죠? 네, 요거예요. 결격 사유에 들어갑니다. 자격 취소가 된 사람은 3년 동안 결격 사유자에 들어가요. 그래서 종사 안 됩니다. 정확한 이유를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자격이 취소가 된 사람은 3년 동안 뭐만 해야 돼? 방콕이 아니라 공부만 해야지. 공부만 해야 돼요. 공부만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차이점을 조금 기억을 하시고 자, 이제 세 번째로 가볼게요. 우리 시험의 방법이 있는데 우리 시험은 원칙과 예외가 있어요. 우리 시험 어떻게 치냐면 원칙적으로 이렇게 칩니다. 1차, 2차 구분 시행. 우리나라 국가시험이 다 그렇죠. 대부분 다 그래요. 1차, 2차를 구분해서 시행하는 게 원칙인데 이때 그러면 2차 시험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2차 시험은 누가 칩니까? 네, 무조건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1차 합격자 대상으로 해서 2차를 친다 이 말이지. 1차 합격 못한 사람은 2차를 아예 치도 못합니까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치면은 1차 합격 못한 사람은 2차를 아예 접수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때 1차 시험은 어떻게 나오냐 하니까 선택형으로 나와. 객관식이란 얘기지. 여기다가 주관식하고 단답형하고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했고 두 번째 2차 시험은 논문형이에요. 선택형이 아닌 거지. 논문형이면 여러분들 뭐 대충 어떤 건지 아시죠? 막 써야 돼요. 막 써야 돼. 논문 형식으로. 그러면 주관식, 단답형, 기입형 가미한다 되어 있는데 논문형으로 딱 시험 친다. 그리고 우리 시험 칠 수 있습니까? 힘들겠죠. 1차는 어떻게 해보겠다마는 2차에서는 막 다 힘들겠죠. 그래서 천만다행으로 우리는 원칙에 의해서 시험 안 친다. 원칙에 의해서 예외적인 방법으로 시험을 칩니다. 어떻게 칩니까? 예외적으로 1차, 2차 구분은 하는데 어떻게 치느냐? 동시에 친다. 동시에 시행한단 말은 같은 날 친다 이 말이에요. 같은 날 1차를 치고 좀 쉬었다가 그날 바로 2차를 친다 이 말이에요. 1차를 치고 쉬었다가 2차를 친다. 그러면 1차의 합격 여부를 모르는 상태에서 2차 치러 들어가는 거네. 정확하게 발표 안 났으니까 그죠? 근데 1차를 치고 나면 느낌은 옵니까? 느낌이 온다. 느낌이 와가지고 집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야 이러면서 흔들면서 막 조용히 사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느낌이 오더라도 그냥 앉아 시험 치세요. 2차까지. 아시겠죠? 집에 가면 안 돼. 자, 그래서 1차를 치고 나면 민법 개론을 치고 나면은 좀 많이 쉬어요. 한 1시간 반 정도 쉴 거예요. 그럼 그 1시간 반 정도 쉬는 시간에 뭐 해야 돼요? 쉰다고? 그때 뭐 해야 돼? 그때 일단 약간 먹어줘야 돼요. 일단 먹어줘야 돼. 약간 그때 배가 고파요. 에너지를 썼기 때문에 배가 고파. 약간 간단하게 먹어줘야 돼. 샌드위치 내지는 김밥 같은 거 뭐 간단하게 먹어줘야 되죠. 근데 막 집에서 막 쌈 싸가지고 고기 싸가지고 무슨 소풍 왔어요 지금? 다 모이라 이러면서 막 학교 들판에 앉아가지고 싸움 싸면 안 된다고. 그거는 간단하게 한 20분 정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물도 많이 마시면 안 돼. 간단하게 안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안 먹으면 힘들어요. 시험 못 쳐요. 힘들어서
그래가지고 먹고 난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공부해야 돼요. 공부를 무슨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중개사법을 해야 돼 당연히 시험 치니까 그 다음에 시험이 중개사법이잖아요. 중개사법이랑 공법이랑 같이 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돼. 하여튼 그렇게 이제 스케줄을 이제 잡는 건데 그다음에 1차 이때 어떻게 치냐면 이렇게 쳐요. 1차하고 2차하고 모두 선택형이네. 모두 객관식입니까? 예, 주관식하고 단답형하고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했고 중요한 건 요거죠. 1차 합격 여부 모르는 상태에서 2차 치료 했기 때문에 나중에 채점 해보니까 1차가 어떻게 됐습니까? 1차가 불합격이 돼버린 거예요. 1차 불합격자의 2차 시험은 무효예요. 아무리 성적이 100점 맞아도 무효예요. 1차가 불합격이 되면 2차는 무효라고 불합격이라고요. 전체 불합격이 되는 거지.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시험 치면 네 가지가 나온다고 했어요. 첫 번째가 1차 합격 나오고요. 2차까지 합격. 1차 합격했는데 2차는 또 불합격하는 수도 있고 1차는 불합격을 했는데 2차는 또 넉넉하게 합격하는 경우도 있죠. 1차 불합격을 했는데 2차까지 불합격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1차 합격, 2차 합격 했다 그러면 이건 무슨 합격? 최종 합격으로서 자격증 나오죠. 공인중개사가 된 거예요. 굉장히 잘했지. 요거.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이란 말이지, 이게. 자, 근데 1차 합격했는데 2차는 불합격했다. 요거는 이제 1차 합격자입니까? 1차 합격자는 자격증은 안 나오지. 1차 합격했다는 사실을 누구만 알고 있어? 본인, 내하고 인력공단은 알겠지.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도 좀 잘했죠. 근데 문제는 요거예요. 1차는 불합격을 했는데 2차를 매겨보니까 넉넉하게 합격한 거예요. 이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일단은 무효가 되면서 불합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심리적으로 굉장히 고생 많이 해요. 한 6개월 정도는 사경을 막 헤매 그냥. 사람이. 그것도 막 한 개 차이로 불합격. 1차. 한 개 모자라갖고. 이거는 밥도 안 넘어가고 그냥 그냥 힘들어 그냥. 6개월 정도. 전화기는 바로 어떻게 해? 끕니다. 전화기 꺼져 있어. 그러면서.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힘든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6개월 동안. 이거는 이제 보통 실력자 있죠? 점수가 좀 나오는 사람일수록 이런 사람이 많아요. 2차까지 합격했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사람이겠어요? 2차가 나온다는 거는 1차까지 충분히 된다는 소리예요, 원래. 되기 때문에 2차를 한 거잖아. 그래서 너무 긴장을 하는 바람에 너무 긴장을 이제 1차 칠 때 처음에 너무 긴장했어, 시험장에서. 그래가지고 막 시험 치다가 뭐 긴장하는 바람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OMR 카드는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은 보통 보면 이렇게 한 장씩 넘겨야 되는데 2장을 같이 넘긴 거예요. 2장을 같이 넘겨버리면 한 바닥을 못 풉니까? 번호를 확인 안 하고 막 풀다 보면은 한 바닥 못 풀어. 한 바닥에 문제가 많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한 거지. 희한하네. 오늘은 왜 이래 시간이 많이 남지? 이러면서. 희한하네. 이러면서. 내가 너무 잘한 건가? 이러면서. 나중에 OMR 카드 이렇게 막 마킹할 때, 헐, 이러면서 막.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때는 이제 겐토 치고 가야 되는데, 겐토 치면 우리가 또 생각보다 잘 안 맞아. 그래가지고, 이제 한 개 모질한 거지. 그래도 실력자니까 한 개가 모질한 거예요. 그렇게 한 바닥을 겐토 쳤는데도. 자, 그래서 절대 이러면 안 돼. 저는 힘들어 이거는. 차라리 뭐가 나아? 차라리 이게 나아요. 1차 불합격, 2차 불합격. 이게 이거 불합격이잖아. 이거는 깔끔하게 불합격이에요. 깔끔하게 아무 미련 없이 그냥 11월 달부터 다시 시작.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게 뭐냐 하니까 최종 합격. 또 2차만 치시는 분들은 또 2차 합격 해서 최종 합격 아시겠죠?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게 하시려고 지금 처음부터 오신 거잖아, 그죠? 끝까지 합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출석을 잘하고 이게 좀 우선순위를 좀 여기에 좀 맞추고 하면 다 돼요.
다 다른 일을 같이 이렇게 막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시간적 여유도 안 되고 정신이 이제 분산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힘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올해는 반드시 여기 집중해가지고 다 합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수험 준비를. 자, 됐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우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전부 면제는 없어요. 전부 면제시켜주는 거 없고 경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면제시켜주는 거 없어. 시험 합격시켜주는 거 없어요. 일부 면제가 있는데 그 일부 면제도 어떤 경우냐 하니까 1차가 시험을 쳐가지고 합격을 했지. 그러면 1차 합격자는 넌 해야 되겠네. 언제 시험에 면제시켜주냐면 다음 회차 시험이에요. 다음 회 시험에 한하여예요. 하나여 1차 면제. 다음에 시험에 하나여 1차가 면제된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다음 회차잖아요. 다음 회차. 다음 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연도 아닙니다. 다음 회 시험에 한하여니까 한 번이에요. 아파가지고 내가 시험 못 쳤다.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그러면 33회 때 1차 합격해가지고 그러면 34회 때는 1차 면제받고 2차만 보면 되잖아요. 2차. 예. 근데 이제 웬만하면 다 합격을 합니다. 2차 치시는 분들은. 1차 합격해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합격하는 줄 알아요. 근데 이제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렵게 나왔다든지 또 막요. 또 너무 또 이렇게 공부를 많이 준비 못했다든지 하면은 불합격할 수도 있죠. 그럼 2차만 쳐가지고 불합격을 했다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차만 쳐가지고 불합격하면 어떻게 되지? 다시 1차까지 다시 봐야 돼요. 1차. 여기 하나여니까 한 번밖에 기회를 안 주니까.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했냐면 여기 세 번째 있는 이 사람 있죠. 이 사람보다 더 힘들어. 이 사람은 6개월이지만 2차만 쳐가지고 떨어지시면 1년 동안 거의 헤매요. 1년 동안. 아예 안 나타날 수 있어요. 안 나타날 수 있어. 웬만한 이게 멘탈 가지고는 안 나타나요. 그래서 2차 치시는 분들은 아주 열심히 알아서 잘 하시겠죠. 잘 하세요. 잘 하시는데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합니다. 2차만 치시는 분들은. 2차만 치시는 분들이 이제 공부가 이렇게 과목 수가 좀 작잖아. 그죠? 과목 수가. 1, 2차는 또 과목이 많잖아요. 근데도 이제 많이 이제 그거 해요.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요. 2차 치시는 분들이. 한 7월달, 8월달 되면. 그러니까 1, 2차 치시는 분들이 2차 치시는 분들한테 가가지고 언니는 좀 수월하겠네 그러면서 2차만 과목이 작으니까 뭐 공부 양도 작고 뭐 수월하겠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하니까. 예. 자, 다섯 번째가 뭐냐 하니까 우리 시험의 시행이에요. 시험의 시행.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요 첫 번째 원칙적으로 우리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상이 들어가야 돼요. 이상을 빼버리면 틀린 거예요. 1회 시행하는 게 아니고 1회 이상 시행한다. 그럼 매년 한 번 이상이니까 두 번 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질병이다, 전쟁이다 이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시험을 안 칠 수도 있어요. 미시행. 그럴 거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시험을 시행할 것인지 여부를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정책심의위원회 소관업무네. 소관업무 뭐 당해년도 시험을 시행할 것인지 여부 소관업무예요. 아까 첫 번째 국장이 시험을 시행할 것인지 여부 이거 소관업무였잖아. 알아두셔야 돼요. 소관업무.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험에 공고가 있어요. 여섯 번째가 우리 시험에 관한 공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개략적인 사항 공고하는 예정 공고라고 있어요. 예정 공고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하니까 매년 2월 말일까지입니까? 예, 이것도 시험 문제 물어봤습니다. 2월 말일까지. 어디에다가 공고를 하냐 하니까 관신문이 되겠지, 그죠? 관보, 일간신문, 방송 중, 요 세 개 중에 하나 이상의 공고해라 했어요. 하나 이상 공고하고, 플러스 홈페이지 있죠? 홈피에다가 홈피 공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세 개 중에서 하나 이상의 공고하고, 홈페이지에다 공고해라 이 뜻이지.
자, 그래가지고 이제 예전 공고에 따라서 시험을 시행한다. 그러면 이제 확정 공고를 해야 돼요. 구체적인 공고지. 확정 공고. 요거는 언제까지?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다. 90일 전까지. 이런 것도 다 물어보겠지. 마찬가지 어디에다가 간보 일간신문 방송 중 하나에서 공고하고 홈페이지 공고 똑같아요. 자,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7번째가 뭐냐 하니까, 우리 응시원서라고 있어요. 응시원서 제출. 응시원서 제출인데, 중요한 부분이죠. 아무리 공부가 다 되고 준비가 다 되면 뭐합니까? 원서 접수를 안 하면 끝난 거지. 그래서, 시험에 응시하고 싶다 그러면은, 응시원서라는 거를 제출을 해야 된다. 응시원서 제출. 그때 공짜가 아니란 말이죠. 수수료라는 걸 납부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원서 접수비입니까? 원서 접수비죠. 그 원서 접수비를 얼마를 납부해야 되냐 하니까 원칙적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가 납부가 되는데 이 말이지. 지자체 조례. 원칙적으로는 지자체 조례입니다. 수수료는요. 시험 응시 수수료. 그런데 아까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이 시험을 시행한다 했을 때는 국장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자체 조례가 아닌 거지. 국장이 시험 시행한다 그러면 국장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알아두고 우리가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그 반환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수수료에 대한 반환 기준이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수수료를 과오납을 했다. 과납했다, 오납했다. 그러면 이제 수수료를 빼고 나머지 과오납한 금액에 대한 전부를 반환 주겠지. 가오납한 금액 전부를 반환받겠다 이 말이에요. 가오납한 금액 전부 반환받겠다. 두 번째를 잘 보시면 시험을 시행하는 기관, 시험 시행 기관 귀책 사유, 잘못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다. 내 잘못이 아니고 시험 시행 기간 잘못으로 응시하지 못했다. 그러면 낸 거 다 돌려주겠지. 그래서 납입한 수수료 전부를 반환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된 거야. 예를 들어서 시험을 이제 접수를 하는데 시험 장소를 이제 시험 시행 기간에 올릴 거 아니에요. 어느 학교를 올렸는데 자, 그 학교 올렸는데 그 학교가 우리 집하고 가까워. 그래가지고 내가 접수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시험 장소가 아니었던 거예요. 잘못 올린 거지. 인력공단에서 시험 시행 기간에서. 그래가지고 그 접수를 했는데 일단은 기다리고 시험장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 내밖에 없는 거예요. 시험 못 친 거지. 그런 상황이 이제 만약에 생겼다 치자. 그러면 이제 내 잘못은 아니고 이제 시험 기간에 잘못 올렸으니까 시험 시행 기간 기책 사유죠. 그래가지고 납입한 수수료 전부를 반환받아요. 작년 기준으로 얼마를 반환받아? 작년 기준으로 28,000원입니까? 28,000원을 반환받아요. 1, 2차 기준. 그러면 28,000원을 반환받아가지고 이거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 집으로 갈까? 그냥 집으로 갈까? 착하게. 일단은 28,000원을 가지고 편의점에 가요. 편의점으로 가. 편의점에 가가지고 소주를 한 병을 사요. 2,000원 주고 소주 사야 돼. 맥주 안 돼. 맥주는 즐기는 거기 때문에 소주를 사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원샷으로 마셔야 돼요. 원샷으로 조금씩 마시는 것도 즐기는 거고 원샷 때려요. 한 병을 쫙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어디 갈까? 26,000원 남았지? 그 다음 어디 가? 집에 갈까? 그럼 말라 마셨어. 자, 바로 인력공단 바로 안 가요. 바로 안 가. 그 다음에는 26,000원 남았으니까 그 26,000원 가지고 이제 뭘 사러 가냐면 주유소로 가요. 그래서 기름을 사요. 주유소 가서 기름을 말통을 들고 가가지고 26,000원치 사. 그래야 하면 이제 어디 갑니까? 인력공단 가요. 인력공단 가가지고 기름을 확 붓고 나이트하러 빨리 땡기고 나와야 돼. 천천히만 땡기고 나왔다 그러면 같이 막 타 죽을 수 있어요. 자, 하여튼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
시험 시행 기간, 기책 사유. 잘못으로 나이판 수수료 전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잘 발생되지 않겠지.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건데 하여튼 이렇게 되기 전에 다 조치를 취할 거예요. 시험 시행 기간. 자, 하여튼 나이판 수수료 전부 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세 번째가 뭐냐면 접수와 관련해 가지고, 자, 접수의 시작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접수 시작일이 있으면 접수의 마감일이 있겠네, 그죠? 자, 시작일이 있고 마감일이 있는데 요 시작일과 마감일 요 사이를 무슨 기간이라 그래요? 접수 기간이지, 접수 기간. 접수 기간 내에 접수 기간 내에 접수했다가 이제 접수 기간 내에 취소한 거예요. 그럼 접수 안 한 거랑 마찬가지입니까? 그러면 나이판 수수료 전부 반환받습니다. 그걸 100%. 자, 마감일의 다음 날.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째 되는 날. 7일 이내 취소했네. 그러면 얼마를 반환받느냐 하니까 100분의 60을 반환받습니다. 60%. 자, 그 다음에 8일째 되는 날부터 그 다음에 시험 시행일 며칠 전 10일 전까지 10일 전까지 취소를 하지요. 이 사이에 얼마를 반환받습니까? 50% 반환받는다. 그래 보시면 돼요. 50%죠? 100분의 50. 자, 요 뒤에는 없어. 요 뒤에는 반환 안 해줍니다. 수수료를. 그래서 반환 기준에 관한 내용을 좀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중요하니까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밑줄 끄면서. 그 다음에 8번. 8번이네. 여러분들 합격자의 결정 공고가 있는데, 공고를 누가 하는가 말이에요. 합격자의 결정 공고는 누가 하냐 하니까 이 사람이 하죠. 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장이 합니다. 국장이 시험을 시행했다면 국장이 공고하고 시도의사가 시행했으면 시도의사가 공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격증에 관한 교부는 누가 합니까? 무조건 시도지사예요. 자격증은 무조건 시도지사가 교부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받으러 가야 돼? 울산시장입니다. 시장한테 받으러 가야 돼요. 자, 10번째는 자격증을 분실했다. 그래가지고 자격증을 재교부 신청해야 된다. 그러면 누구한테 재교부 신청하는가 하니까 자격증을 준 사람 있죠.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한테 가가지고 재교부 신청하는 거예요. 자, 울산에서 자격증을 받았죠. 근데 부산에 가서 일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울산에서 자격증 취득했죠. 울산시장한테 받았잖아. 근데 부산에 가서 일할 수 있습니까? 일할 수 있어요. 일을 하다가 자격증을 분실했어. 그럼 누구한테 재교부 신청해야 돼? 울산시장 맞죠? 또 울산시장이 누굽니까? 누구? 김수경? 그 사람은 이름은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울산시장이 누구예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다. 아시겠죠? 이름이 말라고 내가. 각 지역마다 다 나와 이름 얘기하면. 대전시장이 누굽니까? 부산시장이 누굽니까? 대구시장이 누굽니까? 홍준표 이러면서. 다른 시장은 잘 몰라. 홍준표만 알아요. 그죠? 홍준표는 좀 그나마 많이 했으니 국회의원도 하고 많이 했으니까. 대구시장. 그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볼게요. 여기까지 보고. 52페이지 한번 밑줄 끄면서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밑줄 끄면서. 밑줄 끌 때 한번 최대한 외워봅니다. 자, 시험 시행 기관인데 원칙 동그라미 원칙. 원칙이 누구라고요? 시도지사 밑줄. 그렇게 마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예외 동그라미 예외 누구라고요? 국장. 자, 국장이 시험을 시행할 때는 두 번째 줄 보세요. 뭐 해랬어요?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책심의위원회 사전 의결을 거치라 이 말이에요. 자, 오른쪽에 넘어가 볼게요. 위탁은 지금 볼 필요 없고 출제는 아예 시험 안 나오고 뒤로 넘어가세요. 응시 자격 가볼게요.
자, 우리 시험 응시 자격에서 양가로 1번에 보니까 응시 자격이 없는 자라고 되어 있네. 응시 자격이 없는 자 두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자격 취소 플러스 몇 년? 3년 지나지 아니한 자. 이 사람은 뭐만 하라 그랬죠? 공부만 하라 했습니다. 이번에 부정행위로 인한 시험 무효 처분일로부터 5년 지나지 아니한 자인데 부정행위자라고 볼 수 있겠지. 두 번째 줄 보세요. 그 시험을 뭐라고?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그 무효 처분일로부터 몇 년간? 5년간 응시 자격을 정지하겠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다른 데 가서 시험 못 치게 하기 위해서 동그라미 니은 보세요. 지체 없이 다른 시험 시행 기관 장에게 통보라고 되어 있잖아요. 부정행위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5년 동안 일하면서 공부하라고 했죠. 네. 자, 그 다음에 자격이 있는 자, 뭐 굳이 볼 필요 없는데 밑줄 한번 꺼보세요. 남녀노소, 연령, 국적 뭐 등 이런 거 제한 없다고 돼 있네. 다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고 또 동그라미 2번도 미성년자, 피한정, 피성년, 외국인, 집행유예 있는 사람 다 응시해서 공인중개사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 자, 오른쪽에 응시 원서부터 먼저 나왔네. 시험에 응시하고 싶다. 응시하려는 자,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응시 원서를 제출해라. 원서 접수해라 이 말이겠지? 공짜가 아니고 그 옆으로 가보세요. 수수료를 납부하래요. 원서 접수비를 내야 되겠네. 자, 수수료는 어떤 수수료 납부하는가? 원칙. 양가로 1번. 지자체 조례. 당의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예요. 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양가로 2번 보세요. 국장이 시험을 시행한다. 국장 시행. 국장 시행이다 그러면 누가 결정 공고하는? 국장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그 첫 번째 줄 나와 있잖아. 국장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납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위탁 넘어가고 위탁은 업무 위탁 부분에 보면 이제 나와요. 자, 그다음에 양가로 4번에 응시 수수료 반환. 그래서 반환 기준이 그 밑에 나오잖아요. 동그라미 2번. 거기에서 기억 보세요. 가오납 밑줄. 가오납 찾았죠? 자, 가오납했다. 그러면 어떻게? 가오납한 금액 전부가 되겠지. 니은 보세요. 시험 시행 기관 기책 사유로 응시하지 못했네. 그럼 얼마를? 납입한 수수료 전부. 디귿 보세요. 접수 기간 내에 취소. 접수 안 한 거나 마찬가지죠. 납입한 수수료 전부. 리을 보세요.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예요. 7일째 되는 날. 7일 이내에 취소했어. 그러면 100분의 60. 60% 반환받습니다. 자, 디귿 넘어가 보세요. 미음이 뭐냐 하니까 리을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란 얘기는 8일째 되는 날부터란 얘기지. 8일째 되는 날부터 그러니까 시험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8일째 되는 날부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그 시험 시행이 10일 전까지 취소를 했다면 50%를 반환받는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우리 시험에 방법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 시험 시행은 매년 1회 이상이 들어가야 되겠지. 이상 시행하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예외적으로 부득이하다, 질병, 전쟁 같은 거. 자, 위주 가보세요. 정책심의위원회 의결 거쳐. 정책심의위원회 의결 거쳐. 이게 사전 소관 업무에 여기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해년도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우리 시험 공고를 보세요. 두 가지가 있는데 계략적인 사항 공고는 예전 공고라고 하죠.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매년 2월 말일까지예요. 2월 28일까지가 아니고 2월 말일까지. 옛날에 2월 28일까지였거든. 2월 말일까지예요. 어디에다가 신문 간보 방송 중 하나 이상의 공고하고 홈페이지 공고 이렇게 보시고 자, 2번도 구체적인 공고라고 하면 확정 공고를 말해요. 거기 몇 번째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네.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어디에다가 신문 간보 방송 중 하나 이상의 공고하고 홈페이지 공고. 자, 우리 시험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친다? 1, 2차 구분 시행. 자, 구분 시행. 이게 이제 이시라고 이제 다른 날 이시. 자, 동그라미 기억 보시면 1차, 2차 구분 시행 돼 있고 2차 시험은 누가 친다고요? 1차 시험 합격자 대상이다. 그때 동그라미 니은 1차 시험은 선택형이라 했죠. 옆으로 가보시면 주관식 탄답형, 기입형 가미할 수 있고 2차 시험은 논문형 돼 있어요. 주관식 탄답형, 기입형 가미할 수 있다 했어요. 자, 오른쪽 넘어가 보니까 이건 원칙이었고 예외적으로요. 1차, 2차 구분하되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게 뭐야? 보세요. 동그라미 기억의 두 번째 줄 1차, 2차 구분하되 동시에 시행한다. 같은 날 시행한다 이 말이죠.
그때 2차 시험의 방법은 1차 시험의 방법에 따른다. 이 말은 2차도 선택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 2차가 모두 선택형이네. 선택형. 주관식 단답형, 기입형 다 가미할 수 있고. 자, 이때 동그라미 니은이 중요하죠. 1차 시험 불합격자의 2차 시험은 뭐가요? 무효가 된다. 이 말이지. 불합격이다. 이 말이죠. 자, 우리 시험 일부 면제. 자, 일부 면제밖에 없지. 자, 1차 시험 합격자는 언제 시험? 다음 회차, 다음 회 시험에 한하여 1차 면제 이 말이죠. 됐고, 과목은 넘어가고. 자, 밑에 합격자 결정.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전략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이거 좀 알아두셔야 돼. 자, 합격자 결정은 어떻게 하냐 하니까 이런 게 있어요. 1차 시험 보세요. 절대평가라고 적어놨죠. 1차 시험에서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해가지고 과목당 40 이상 평균 60이면 모두 합격시켜줘요. 이걸 절대평가라고 하지. 자, 1차 과목 몇 과목이에요? 1차 과목 2과목이죠. 어떤 과목이 있습니까? 민법 개론이 있다면 민법 개론, 개론 민법, 민법 개론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전략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민법 개론 중에서 자기한테 맞는 과목 찾았습니까? 그걸 찾아야 돼요. 자기한테 맞는 과목을 찾아야 돼, 먼저. 있어요. 자기한테 맞는 과목이 있어요. 논리적으로 사고를 좀 하는 사람들은 민법이 좀 맞고, 재밌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관념이 좀 있는 사람들은 개론이 맞고 그래요. 물론 2개 다 맞는 사람도 있고, 물론 2개 다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할 수 없다. 안 맞는 것들 중에서 더 맞는 걸로 찾으세요. 일단 맞는 걸 찾아가지고 맞는 걸 더 열심히 해야 됩니까? 맞는 걸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안 맞는 거는 열심히 해봐야 안 나와요, 성적이. 맞는 거를 더 열심히 해서 80점을 맞춰. 그리고 상대적으로 안 맞는 거는 반만 맞춰. 50점. 50점 맞기 쉽습니까? 쉬워요. 어떻게 하면 돼? 맞고 틀리고 맞고 틀리고 맞고 틀리고 맞고 틀리고 맞고 틀리고 하다 보면 52.5점 나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80점 맞고 잘하는 거,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안 되는 거 50점 맞아가지고 평균 60점 넘잖아요. 그렇게 합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절대평가로서 다 합격시켜줘. 1차는 문제 없다. 그러면 2차를 보세요. 2차는 절대평가, 상대평가 2개 적어놨는데 동그라미 1번에 원칙적으로 절대평가라고 돼 있어요. 2차 같은 경우에도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 60이면 다 합격시켜줘요. 이게 절대평가예요. 자, 2차 과목 몇 과목이에요? 2차 과목 몇 과목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2차 과목 몇 과목? 2차 과목 시험 칠 때 몇 과목? 3과목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지. 2차 과목 우리 시험은 3과목으로 봅니다. 근데 여러 가지 과목을 더 많이 하죠. 과목 자체는. 자, 첫 번째 과목이 뭐예요? 공법이라고 해보지. 또 공법이라고 해보지. 집에 가세요. 다른 학원에서는 공법이라 해가지고 제가 집에 갔어요. 집에 가지고 공법 교수님 오라 해가지고 수업하고 막. 자, 다시 물어볼게요. 다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대답하세요. 다시. 2차 과목은 3과목이죠? 네. 첫 번째 과목이 뭐예요? 중개사법. 사람이 센스가 있어야지. 우리 1번부터도 중개사법이에요. 1번부터 40번까지 중개사법. 사실 1번부터 80번까지 공법. 맞죠? 네. 중개사법의 시간을 좀 많이 줄여가지고 30분 만에 풀고 나머지 시간을 다 공법에 할애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중개사법을 1시간 동안 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과목은 중개사법이다. 그럼 두 번째 과목은 공법이겠지 뭐. 그럼 세 번째 과목이 뭐예요? 공시세법인 거지. 세 번째 과목은요, 공시세법인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공시법, 세법은 합쳐서 한 과목인 거지. 자, 근데 공시법은 다시 2개로 나뉩니까? 네, 지적법이랑 등기법으로 나뉘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세법이 있는 건데, 그럼 총 3개네, 3개. 공시세법은 3개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지적법이 12개, 등기법이 12개 나오고, 세법이 16개 나오죠. 합쳐서 꽈락을 매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3개 중에서 내가 잘 안 되는 거는 포기해야 돼요. 잘 안 되는 거는. 자, 예를 들어 등기법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잘 안 돼. 등기법은 보통 잘 안 돼요, 사람들이. 등기를 잘 안 해봤고 또 어려워요. 근데 등기법이 난 너무 좋아, 등기법 너무 쉬워. 이상한 사람이에요. 조금 특이한 사람이지. 근데 지적법은 웬만한 사람 다 돼요. 지적법은 웬만한 사람은 지적법은 다 쉬워요. 다. 그냥. 그럼 무조건 거의 10개 다 맞거나 12개 다 맞아요. 12개 다 맞아요. 지적법이다. 난 지적법 너무 어려워. 이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보통은 등기법을 공부를 해보다가 등기법을 포기합니다. 맞아요. 등기법을 포기했다 치자. 그러면 지적법에서 10개 맞거나 12개 맞았죠? 그럼 세법에서 16문제 중에서 반은 맞춰줘야 돼요. 세법은 공부해가지고. 8개 내지는 10개. 그러면 지적법이랑 세법을 합쳐가지고 20개 나와야 돼. 20개. 그죠? 거기다가 등기법을 겐떨 쳐. 그러면 겐떨 치면 2-3개는 맞아. 그래가지고 22개, 23개, 55점 이렇게 나와. 57.5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등기법을 공부를 안 해도 55점이 나온다니까. 나와요. 그러면 성공한 거야. 거기다가 이제 공법을 몇 개 맞춰? 반만 맞춰, 반 맞추기 쉽다 했잖아. 어떻게 해? 맞고 틀리고 그러다 맞고 틀리고 하면 52.5점 나오잖아요. 공법을 52.5점 맞고 그 다음에 공시세법을 55점 맞아. 우리는 8점 맞으면 되잖아요. 합격.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그렇게 공부해야 돼. 투자를.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잘 알아야 돼.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공법 같은 경우, 뭐 다른 과목 같은 경우에요. 공부를 무조건 해야 돼. 하긴 해야 돼. 일정 공부는. 근데 투자한 만큼 안 나와요, 성적이. 막 해도 막 60점, 70점이 안 나온다고. 70점씩 나오기 좀 힘들어. 진짜 엄청 계속 많이 해야 되는 거, 진짜.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예. 1차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과목은요, 조금만 투자하면 성적 금방 90점 나와. 금방 나와요, 성적이. 조금만 해보세요. 이거 금방 나와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수험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공부라는 게. 자기 취득이라는 게 그냥 공부, 연구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는 이걸 연구하러 온 게 아니에요. 일단 자기가 취득하고 보는 거예요. 취득하고 그 이후에 이제 연구하는, 그 이후에 뭐 실무를 하면서도 연구를 하든지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든지 더 하셔야 돼. 일단은 취득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절대평가로서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 60이면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다 합격시켜줘. 맞죠? 근데 한 장 넘겨보세요. 이번에 선발 예정 인원 공고 찾았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올해 2만 명 뽑겠다. 전국에. 공인중개사 2만 명 뽑겠다. 그러면 내가 그 2만 명 안에 들어가야 됩니까? 네. 그러면 옆에 사람은 떨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옆에 사람이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평가예요, 이게? 상대평가예요. 옆에 사람이 경쟁자라니까. 그러면 학원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져요, 여러분. 굉장히 험악해져요, 학원 분위기가. 경쟁자라니까? 막 조금만 떨리고, 아침에 와가지고 막 조금 떨리고 있잖아요. 막 손하고 있으면 막 째리 보고 막, 시끄럽다 해서고 막, 독서실에 와가지고 막 시끄럽다 해서고 막, 조용히 걸어 다니라, 신발 벗고 다니라 이러면서. 어디서 지금, 볼펜 갖다 하지 마 이러면서, 책장 넘기지 마. 여름에 에어컨 가지고 막, 여기 에어컨 가지고 뭐 껐다 켰다 막, 수업 시간에 왔다 갔다 껐다 켰다. 껐다가 나와서 켰다 갔다 여름에 옷 벗으라 이러면서, 옷을 벗으라 이러면서 막 그래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막 뭐 가르쳐 달라면 어떻게 해? 안 가르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틀리게. 떨어뜨리려고. 자, 하여튼, 그래, 험한 꼴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상대평가예요. 상대평가 막 내기가 나오고 있죠, 지금. 조만간에 돼요. 한 2년 안에 될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상대평가가. 그러니까, 올해, 반드시 합격하세요. 험한 꼴 보기 전에. 반드시 합격하세요. 아시겠죠? 네, 합격하세요. 지금부터 합격해야 돼. 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합격할 때예요, 지금. 자, 그래가지고 2만 명을 뽑겠다. 그랬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줄에 정책심의위원회 일단 의결을 거쳐야 돼. 이게 서관 업무에 포함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1차 과목에서는 1차 과목은 그냥 절대평가로 선발해. 아무 상관없으니까 1차는. 근데 2차 과목에서 어떻게 하냐면 2만 명을 선발해야 되기 때문에 2차 과목 3과목에서 무조건 과목당 40점자 이상인 자 중에서 그 밑에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딱 끊는 거지, 2만 명을. 자, 그런데 이제 동점자가 나와가지고 초가 돼버렸다, 2만 명이. 그러면 동점자 모두 합격시켜 줘야 되겠죠. 자, 하나 더 있어요. 동그라미 3번에 최소 선발 인원 또는 최소 선발 비율을 공개했다. 최소 2만 명 뽑겠다. 최소 20% 뽑겠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두 번째 줄에 보시면요.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일단 절대평가로 2만 명을 뽑아요. 절대평가로. 근데 만약에 이제 모질했다. 그러니까 5천 명이 모질해. 그러면 그게 미달된 거예요. 미달. 그러면 미달을 찾아보세요. 미달이 어디냐면 거기 세 번째 줄에 동그라미 니은의 세 번째 줄에 있죠. 미달됐다. 5천 명이 미달됐다. 그러면 그 5천 명에 대해서는 상대평가를 선발하는 거예요. 2차 과목에서요. 과목당 40점자 이상인 자 중에서 마찬가지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점자는 뭐 하기시켜 주겠지 당연히. 자, 그래서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고, 합격자의 공고는 아까 누가 한다 했어요? 합격자 공고는요? 시험 시행 기관장이라고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자격증 교부는 누가 한다고요? 시도지사가 합니다. 자격증 교부는 시도지사. 자, 언제 공고하느냐 보니까 요거 시험 나왔었어.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이게 시험에 나왔는데 뭐로 나왔다고? 2개월 이내로 나왔어요. 우리 시험 문제 간단하게 냅니다. 이런 걸 막 바꿔요. 자, 오른쪽에 넘어가 보세요. 자격증 재교부를 누구한테 신청합니까?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밑줄.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고. 자, 한 장을 넘겨보세요. 자, 뒤에 보면은 자격증 대여 등 금지란 말 나오는데, 자, 요거는 일단은 한번 밑줄 꺼볼게요. 제재하고의 연결이 좀 중요한 부분인데, 요런 내용이 있다. 뭐 이건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격증 양도 대여 등 금지. 자, 밑줄 칩니다.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는 자격증 있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여러분 자격증 없는 사람이에요. 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서 중개 업무 하게 동그라미 보세요. 하기가 중요한데 시킨 거예요. 내 이름을 써서 업무를 해라. 내 성명을 써서 업무를 해라. 시킨 거예요. 그럼 시키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세요. 자격증 자체를 양도가 뭐라고요? 양도 빌려주는 거. 대여는 빌려주는 거. 그럼 뭐라 적어놨어요 그러면? 양도는 돈 받고 빌려주고 대여는 돈 안 받고 빌려주고. 그건 아니고. 다시 물어볼게요. 양도는 뭐예요? 넘기는 거? 넘기는 거. 넘기기 좋아. 넘기는 거. 넘기는 거. 넘기는 거 파는 거예요. 양도 파는 거예요. 대여는 빌려주는 거예요. 대여가 빌려주는 거지. 대여 몰라. 대여 알잖아. 대여. 양도는 파는 거예요. 팔아도 안 되고 빌려줘도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당연하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누구든지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양수한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대여받은 사람이 있겠죠. 이를 사용해서 안 된다고. 다 안 되지. 일단 다 제재가 있어요. 오른쪽에 넘어가 보세요. 자, 일단 판례는 지금 넘어가고, 자격증을 양도 대여한 자는 그 자격증이 취소가 돼요. 그러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이 돼요. 동시에 이제 병과가 되는 거지.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자격증을 양수받거나 대여받은 사람은 그냥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이네. 왜? 자격 취소는 될 게 없잖아. 자기 자격증이 아니잖아. 자기 자격증이 아니라서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 거 빌렸잖아요. 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격증 취소될 건 없고 그냥 현금만 받겠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 일단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제재는요. 나중에 암기법을 통해서 그냥 딱 암기해야 돼요. 일단 이런 게 있구나 정도 보시고 한 장 넘겨서 정책심의위원회 요거 잠시 요까지 보고 좀 쉴게요. 요거 정책심의위원회는 작년에 나왔었어요. 심의 의결사항이 물어봤고 재작년에도 나왔었어요. 그전에도 물론 나왔었지. 자, 좀 나오는 편인데 자, 한번 보세요. 거기 조문 밑에 보시면 양가로 1번 있습니까?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기간을 볼 수 있어요. 심의기간인데 자, 어디에다가 위주 긋습니다. 국토교통부. 어디에? 국토교통부에 그 밑에 줄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막 읽는 거는 다 줄 끄면 돼요. 그냥. 자,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래서 둘 수 있다. 무슨 말? 둘 수 있다. 무슨 말이에요? 안 둬도 된다 이 말이네. 그러면 필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필수가 아니면 뭐라고? 임의기간이다 이 말이지.
그 밑에 줄에 보면 양가로 2번에 두 번째 줄에 임의기간 있습니까? 네, 임의기간인 거예요. 정책심의위원회는 임의기간이다. 되겠죠? 자, 심의사항을 보세요. 여기 작년에 단독으로 나 물어봤습니다. 심의사항. 심의사항으로서 네 가지가 규정되어 있는데 박스 안에 보시면 이 순서를 좀 바꿔서 해볼게요. 제 순서대로 하는 게 좀 편해요. 첫 번째 뭘 볼 거냐면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할 일은 우리 시험 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일반인으로서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거는 시험 쳐야 돼. 그래서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이다. 그럼 시험 치고 나면 이제 합격했죠. 중개업을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1번이 아니고 몇 번? 4번에 가보세요. 4번에. 중개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그럼 중개업을 하죠. 중개업을 하면 보수를 받을 거 아니야. 그러면 2번에 3번에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자, 그 다음에 손해를 입힐 수 있죠.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 그럼 왜 이거를 박스 안에 있는 거를 왜 이거를 순서를 이렇게 바꿔놨는지 모르겠어요. 이 저자가 이 책 저자가 위에 조문을 한번 보세요. 위에 조문을 보면은 1호, 2호, 3호, 4호 제가 말한 순서 그대로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굳이 이렇게 바꿔놨지? 어? 잘난 척 하려고 맞아요. 지 잘난 척 하려고 그랬지. 저거 하면 되지. 뭐 하려고 굳이 막 바꿔가지고 지금 뭐 책을 편집을 또 희한하게 해놔. 사람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예. 자, 그래요. 이게 장사라는 게 원래 그렇죠. 그런 거예요, 보면. 자, 하여튼 제가 말한 순서대로 있는 게 거기 조문에 있는 순서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험 치잖아. 그럼 시험에 관한 사항 심의하지. 중개업 할 거 아니에요. 중개업 육성에 관한 심의하죠. 그 다음에 보수 받죠.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하죠. 손해 입혔지. 그럼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심의하죠. 그래, 그 순서대로 좀 기억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심의사항의 구속력이라고 돼 있네. 제목을 붙여놨는데 요겁니다.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심의. 그러니까는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는 누가 그걸 따라야 되느냐 하니까 시도의사가 이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험 과목 아까 1차 과목, 2차 과목 많이 있었죠. 시험 과목이. 과목 수가 너무 많아. 공부할 게 너무 많아. 힘들어서 안 되겠다. 한 과목으로 줄이자 과목을. 한 과목만 시험 치자 했을 때 어떤 과목 시험 쳐야 되겠어요? 그렇죠. 너 공공이라고 해보지 또. 어떤 학원은 민법 말라고. 개론 말라고. 그죠? 세법은 뭐 세무사가 하면 되고 뭐 등기법은 등기관이 하면 되고. 그죠? 중개사법을 알아야지. 그래서 적급하게 중개를 하지. 자, 그래서 중개사법으로 한 과목으로 시험 치자. 이렇게 심의 의견이 됐죠. 그러면 시도의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한 과목 시험 쳐야 된다 이 말이지. 되겠죠? 근데 시험이 어떻게 나왔냐? 시험이 이렇게 나와서 틀렸어요. 어떻게 나왔냐 하니까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한 경우 시도의사는 따라야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다른 걸 적어놨어요. 시험 지문에. 그렇게 나왔다고.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한 경우 시도에 따라야 한다. 이런 규정은 없거든. 자, 오른쪽에 넘어가 보세요. 구성과 운영 부분에서 전체적인 구성인데 이것도 많이 물어봅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이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많이 물어봐요. 자, 그때 위원장은 누가 되겠습니까?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당연직으로 돼요. 당연직. 제1차관, 제2차관 중에서 제1차관이 당연직으로 된다. 그러면 위원은 누가 되느냐 하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음에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임명 위촉합니까? 국장이 임명 위촉합니다. 위원장이 아니고요. 다음에 사람들 박스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안 봅니다. 하여튼 이런 사람들 중에서 자, 이번에 보세요. 임기. 위원의 임기는 몇 년? 2년이라고 되어 있고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이 되겠지. 간사, 사무 처리할 간사 1명은 둔다라고 되어 있어요. 둔다. 간사 1명 둔다. 그럼 간사는 어떻게 하느냐면 위원장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합니다. 위원장이 지명한다 했어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지명한다. 자, 그리고 뒤에 한번 넘어가 보세요.
운영은 어떻게 할 거냐? 운영은 보통 회의를 이렇게 진행하잖아요.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죠. 이때 과반수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반 이상 아니야. 반 이상 아니야. 보통 그렇게 생각할까 봐 얘기한 거예요. 과반수는 반수 초과예요. 반수 이상이면 반이 포함되잖아. 과반수는 반수 초과라고요. 반 안 돼. 반보다 하나가 더 많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 결정된다고. 반이 나왔잖아요. 그럼 결정 안 된 거예요, 그거는. 반보다 더 많이 나와야 돼요. 되겠죠? 결정하는 거. 과반수란 그런 의미예요. 자, 양가로 2번. 출석위원 있죠? 전문가, 관계 전문가, 출석하게 할 수 있는데, 출석위원이랑 관계 전문가에게 출석했다고 뭘 주냐면 예산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데, 다만 그 위원이 만약에 공무원이다. 그러면 공무원은 자기 소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되어 가지고 이제 출석하잖아요. 그러면 공무원한테는 수당과 여비를 안 준다고요. 왜? 자기 업무잖아. 자기 소관 업무잖아. 공무원은 뭐 받으니까? 월급 받잖아요. 따로 수당 여비 안 준다고. 양가로 3번에 한번 보세요. 그 밖에 운영세칙 요거는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하겠다 이 말이에요. 자, 뭐 위원장의 직무는 위원회 대표하지요. 업무 총괄합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고 하면 회의 소집하면서 의장이 되고요. 그리고 양가로 3번에 회의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며칠 전, 7일 전까지 위원회에게 통보하래요. 근데 너무 긴급하다, 부득이하다. 그런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고 했어요. 양가로 4번에요. 자, 아까 관계 전문가를 이제 출석하게 해서 의견 듣거나 의견 제출 요청할 수 있다고 했어요. 위원장이. 자, 5번이 중요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요. 부득이한 사유, 뭐 아프다 아니면 뭐 출장이다.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할 수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누가 직무를 대행하냐면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돼 있어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가 없다는 소리예요. 거기서 국장이 왜 나와? 여기 누가 없다는 소리야? 그렇죠. 부위원장이 없다고 해서 부위원장이. 위원장이 없다. 위원장 당연히 지금 없지. 지금 부위원장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이 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이 일을 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부위원장이 없다고. 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이 없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제척, 기피, 회피 세 가지가 있는데 제척이란 말이에요. 제척이 뭐야? 제척 빠지는 거지. 제명, 제척, 제거, 제척. 자, 제척 사유가 시험에 물어보는데 박스 안에 들어있어요. 네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위원. 자, 배우자이었던까지 들어가 있어요. 위원,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래. 그러면 제척 사유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가 자기 걸 심의할 수 없다. 배우자 것도 안 된다. 그럼 배우자이었던 것도 안 된다.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하니까 전처. 왜 꼭 전처야? 전남편은 안 되나? 전남편은 안 되나? 전처라고 전처. 배우자이었던 사람 것도 안 돼. 제척이에요. 위원은 제척 사유예요. 그 두 번째 줄 보세요. 세 번째 줄하고.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공동 의무자라. 그러면 그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결국 같은 사람이네. 공동 권리자, 공동 의무자면 공동이니까 빠져야 되겠지. 자, 동그라미 2번 해보세요.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도 안 돼. 빠져야 돼. 자, 세 번째 보세요. 도와줬다는 단어가 거기 나와 있잖아.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감정. 자, 이거를 갖다가 다 물어볼 수도 있고 일부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알아두셔야 돼.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감정 해줬다고. 제척 사유. 마지막에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그래서 이런 핵심 단어들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재척 사유. 자, 회피는 뭐냐? 위원의 회피는 뭐냐? 위원의 회피가 뭐야? 회피가. 회피는 지가 알아서 빠지는 거예요. 지가 알아서 빠져야 돼. 자, 위에 재척 사유에 해당하지요? 그러면 그 위원은 지가 알아서 빠져야 돼요. 회피해야 돼요. 회피를 해야 되는데, 빠져야 되는데, 안 하고 앉아있다. 앉아있다. 그럼 어떻게 해? 강제로 빼야지. 강제로 빼야지. 누가 뺍니까? 국장이 빼요. 그때는 국장이 빼요. 국장이 가가지고 나와라 하면서 강제로 해청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기피는 뭐냐? 당사자의 기피라고 되어 있는데, 기피는 뭐냐면, 기피. 피하고 싶다. 뭐 이런 말이지. 이 위원은 좀 마음에 안 들어. 딱 보니까 왠지 그냥 뭐 별 이유는 없는데 그냥 마음에 안 들어. 자,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 꼭 있죠. 별 뭐 그런 게 없는데 꼭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자, 마음에 안 든다. 그리고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건 좀 빼달라.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럼 기피 신청하면 무조건 빼줍니까? 안 빼줍니다. 어떻게 하냐면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의결로서 정하겠다 이 말이지. 심의위원회 의결로서 정하겠다. 의결로서 정해가지고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다 됐네.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조금 쉬었다가 교육제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